아역스타의 명관. 이거 사실 저희가 아역스타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에 아역스타 출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두 분을 모셨어요. 안정훈 씨 그리고 이재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예. 뵙습니다. 아이고 뭐 궁금합니다. 그 두 분의 아역 시절은 어땠나요? 저는 진짜 우연찮게 데뷔를 하게 됐어요. 대한극장에서 네. 태극소년과 흰독수리라는 입체 만화 영화를 보고 버스 타기 바로 전에 극장 앞에 사진관에서 사진을 한번 찍게 됐는데 네. 사진이 잘 나왔나 봐요. 그걸 이제 원장님이 걸어 놓으셨고 그걸 보고 이제 KBS 드라마부에서 연락이 왔죠. 네. 정말 그렇게 캐스팅이 되게 많군요.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실제로 있었네. 나는 다 거짓말로 얘기하고 어떻게 가다 길에서 삐갑됐다 뭐 우연히. 근데 진짜로 그러네. 네. 이재현 씨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잖아요. 왜 이쁜 어린이 선발대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친구분들이 이제 예쁜 원피스를 사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빌려달라고 우리 딸 입혀서 거기 내보내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야, 네 딸만 나가냐? 내 딸도 나가자 이래가지고 갑자기 갔는데 예쁜 애들 이제 찍어서 그때 아역 그 모델 선발을 한다고 무슨 화장품회사. 화장품 광고였어요. 그때 금보라 선배님이 여자 모델을 했을 때였는데 네. 그때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아역을 필요하다고. 근데 그게 300대 1, 지원이 300대 1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거셔가지고 그냥 소일거리 삼아 한번 저도 그러니까 소일거리 삼아 한번 뭐 그냥 예쁘다 한번 이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계속. 근데 저는 사실 이재현 씨랑 또래여서 그죠. 어릴 때 이재현 씨를 보면서 와, 저 언니처럼 되고 싶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남들과는 조금 다른 어린 시절을 보낸 거잖아요. 좀 특별한 기억이나 추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엄마랑 이제 이런 지방 촬영을 또 많이 가게 되잖아요.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극을 좀 많이 출연을 해서 하동, 뭐 외관 막 이런 데로 막 9시간, 8시간 막 이렇게 그때 더 기차 오래 타고 걸렸죠. 다니고 막 엄마랑 같이 여행 삼아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다녔던 기억이 항상 나서 엄마랑의 추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어릴 적에 그 녹화를 하면 네. 그 선배님들이 이쁘다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 밥 먹으러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가는데 맨날 식당으로 가시다가 가끔 점심시간에 당구를 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있죠. 네, 그럼 저를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거기 가서 당구 치러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짜장면 시켜 먹는 거예요. 야, 근데 그 맛이 정말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또 야외 촬영 갔을 때도 그 고스톱 치시는 선배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옆에 있으면 뭐 이렇게 한 판 치고 나면 저한테 얼마씩 던져주시더라고요. 그죠. 뭐 사와라 네, 그러고. 그걸로 뭐 심부름도 하고 네. 용돈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오, 이재현 씨는 어떠셨어요? 당구장 몇 살 때 갔어요? 당구장은 안 가고요. 나이트클럽을 나이트클럽이요? 휴양소로 가지 않았을까? 몇 살 때요? 아니 이렇게 영화 이제 끝나고 하면은 종영 네. 파티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그 스텝이 많으니까 그냥 통으로 나이트클럽을 다 빌리는 거예요. 그때는 가라오케 뭐 이런 데가 없으니까 네네네. 주인공 어린 시절을 많이 했으니까 나름 주인공이잖아요. 와야 된다고. 예전에 그래서 아마 엄마 손을 붙잡고 이렇게 참석을 한 적은 몇 번 있어요. 그게 몇 살 때였는데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죠. 야, 그러면 30년 동안 나이트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셈이네요. 어린 시절부터 이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아역스타 출신 배우들에게 정말 어떤 속사정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우리 좀 한 분 한 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해볼 분이 그 복수의 여신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배우죠. 장서희 씨인데 요새는 코믹 연기로 아주 성공적으로 연기 변신을 이뤘습니다. 글쎄요, 언니는 살아있다. SBS 드라마 반응 아주 좋죠. 이 김수덕 작가하고 다시 만난 건데 장소희 씨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아내 유호, 악독한 일단 점을 찍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훈하고 김수덕 작가가 만나서 우리 의기투합해서 다시 한번 출발하자 하는 식으로 한 게 이 언니는 살아있다 이건데 자기 출생 비슷한 어렸을 때 아역스타였던 들레 역을 하는 거죠. 민들레죠. 민들레. 네. 뭐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좀 반응 좋죠. 네, 엄청나요. 전 사실 좀 우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서희 하면 복수 이게 거의 등식 같은데 과연 뭐 코믹 푼스 어울릴까? 근데 역시 연기력이 있으니까 이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이 아내의 유혹 이후에 9년 동안이나 김순옥 작가 그냥 친구처럼 언니 동생처럼 계속 만나왔대요. 근데 장서희 씨가 이렇게 평상시에 유쾌하답니다. 그래서 김 작가가 그 모습을 보고 작품에 반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장서희 씨가 본인의 이번 그 역할의 성공을 작가의 공으로 많이 돌리는데 그래도 왜 내가 잘하는 거 있는데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 작품에 누가 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 맞아서 아, 이런 표시 진작 할 걸 이러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장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촬영장에서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나오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대선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촬영장에서 솔선수범 본인이 힘든 연기, 어려운 연기 다 맡아서 한다고 그래요. 특히 뭐 예를 들자면은 무슨 절벽에서 와이어에 매달린다든지 또는 뭐 그냥 강물에 투신한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걸 직접 스턴트맨 안 쓰고 직접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타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연기를 펼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마 손창민 씨랑 멜로. 예, 멜로 연기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게 멜로가 그냥 멜로가 아니라 현장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분위기 메이커로 활약하고 있다고 그러죠. 워낙에 동글동글 귀여운 얼굴이시잖아요. 그 외모 때문에 상상을 못했는데 벌써 데뷔가 36년 차 되셨다고 합니다. 네, 이 배우로 우뚝 서기까지 힘든 고비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장서희의 파란만장 아역스타 성공기, 어린 시절 누린 첫 번째 전성기. 어린 시절 이미 전성기를 누린 건데 네. 우리 이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봤지만 우리 장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아역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마찬가지로 이재현 씨처럼 예쁜 어린이 선발대. 네, 그 이제 대회가 일 많이 하네요. 그렇죠. 81년도에 10살 때 신문을 봤나 봐요. 근데 거의 광고에 이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가 있는데 선발이 되면 왕관에다가 이 봉에다가 여왕봉에다가 망토 준다고. 네. 이게 이제 탐이 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매가 다 이쁜지 언니가 이 신청서를 낸 거예요. 둘째 언니가. 그래서 이제 장서희 씨는 밀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학교죠. 이 오전반, 오후반 있었단 말이죠. 이 과밀학급들은 언니가 오전반이 걸려서 대회 날 못 가고 대신 장서희 씨가 갔는데 그랬는데 1등. 진이 됐답니다. 지금 제가 고백을 하자면 장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의 첫사랑입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정말요? 아니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네, 나이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TV에서 처음 봤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당시에는 뭐 새소년, 소년중앙 이런 잡지들 많았잖아요. 거기 항상 표지 모델이 장서희 씨일 경우에는 제가 서점 뛰어가가지고 그걸 사오고 왜 옛날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럼요. 코팅해서 가지고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러고 살았대. 근데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의 취미였어요. 아, 그럼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굉장히 좀 국민 따님 이런 느낌으로 영화에서 대배우의 딸로 출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신성일 선생의 딸로 출연을 했고 그다음에 3일낮 3일밤이라는 영화에서는 여기서 나훈아 씨가 여기서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훈아 씨의 딸로 출연을 하는 등 이렇게 1980년대 최고 스타의 딸 역으로 굉장히 많이 출연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깜찍했던 아역스타의 그 전성기 시절을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화면으로 잠깐 보고 올까요? 엄마, 하나님은 정말 있는 거지? 나 전에 아버지와 명재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엄마! 왜 그러니? 언니가 우리를 지옥에 감히겠어. 어떻게 된 거야? 아니야. 아빠 난 아니야. 아유 깜찍하다. 세상에. 아니 아역인데 아이고야. 어떻게 촉촉한 느낌이 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화면을 보니까 더 아역 시절이 궁금해지는데 우리 안정훈 씨가 장서희 씨랑 어릴 때부터 인연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같이 어린이 드라마 했었었죠. 네. 그 K 본부의 훈이 삼총사 네. 라는 드라마에 같이 출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K 본부에 또 그 엄마는 출장 중이라는 미니 시리즈가 있었는데 저와 같이 이제 또 부부로 출연을 한 거예요. 네. 성인 된 다음에. 네, 성인 다음에. 근데 그게 변함이 없더라고요. 커서도 항상 그 대사를 이렇게 상대방 배역을 맞춰주려고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는 배우. 그러니까 남한테 배려를 참 잘하는 착한 심성의 좋은 연기자. 뭐 변함 없이 잘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훈이남 총사 때 몇 학년이셨어요?
큰이 삼총사가 중학교 2학년, 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그때 한참 그 저기 82년도? 동네 여자친구들 이뻐 보이고 그럴 때인데 네. 두 관심이 분이 생길 그럼 때죠. 좀 그런 건 없었나요? 사춘기. 썸 타고 이런 게 없었나? 네네 중학교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직 제가 어려서 그런지 동료로 여자 본 거지. 그렇죠. 동료 그냥 친구로 보였지 여자로 보이진 않았던 거예요. 아 근데 뭐 사춘기고 하면 서로 약간 예민해질 때고 이렇게 뭐 그럴 수 관심도 있죠. 생길 때고 하니까 아역사들끼리 좀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사춘기 너무 이전에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춘기가 되기 전에 봐서. 아니 저도 양동근 씨 뭐 이런 친구거든요 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같은 작품을 하고 커서 또 같은 작품으로 만났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약간 썸 타는 관계로 네. 나왔는데 똑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 본 기억 그대로 해도 어떠한 이상 감정이 생기지가 않아요. 양동근 씨여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쟤는 그냥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다니니까 혹시 조심스러운 것도 조금 있을 것도 같은데. 근데 뭐 장서희 씨 얘기로 돌아가서 네. 워낙 이렇게 인기 많은 아역 스타다 보니까 바쁠 거 아니에요. 학교 생활하고 좀 병행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워낙 바빠서 학교를 잘 못 갔댔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학생인데.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 중요한 학교 행사는 꼭 데려갔는데 네. 그게 수학여행, 소풍. 그 인터뷰다 보고 많이 웃었는데 일반적인 학교 생활은 못했겠죠. 수업을 거의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좀 각별하게 속 얘기 나누고 특히 이제 그 나이에 어려운 얘기들이 있다고요. 그거 터널 친구가 필요한데 그래도 학교 시절이 그 계속 이어지는 친구 관계가 있는 거 보면 어떻게든 유지한 거예요. 오늘 지금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갔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이재원 씨가 아우 좋았겠다라고 아니 못 갔어요 그러면? 못 갔나 봐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소풍도 예전에 소풍도 심지어 조퇴를 해서 왔던 기억이. 소풍을 갔다가 네, 갔다가 엄마가 네가 하도 노래를 부르니까 잠깐만 갔다 그러면 와야 된다 그래. 그래서 소풍을 조퇴를 하고 온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체력 훈련, 뭐 극기 훈련, 네네네. 뭐 이런 거 수련회, 수학여행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이런 경험들 때문에 다른 아역 스타를 볼 때 마음은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서희 씨는 지금도 이제 아역 그 부모들한테 현장에서 만나면 꼭 그래도 소풍 뭐 이런 수학여행 학사 일정 챙기시고 가능한 한 학교 보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 장서희 씨 어머니가 10살부터 25살까지 매니저 역할을 해주셨는데 내 딸이 어떻게 연기 하나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촬영장에 넣어놓고 차 멀리 세워놓고 차에서 책 읽으면서 그냥 기다리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딸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둬줬던 부분 이런 부분을 장서희 씨는 좀 좋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의 의미가 뭐냐면 저도 아궁이하면서 알게 됐는데 어머니 매니저 하는 분들이 다 보통 분이 아닌 거라 들어서 간섭을 한다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감독한테 따지기도 네. 하고 뭐 배역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 쌓는다고 사람들 긁어모아서 뭐 도시락도 싸우고 그래요. 온갖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러면 피해는 그 아이한테 돌아가. 그렇지. 미움을 받게 되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지혜로운 거죠. 요즘에는 아역 배우들이 대부분 소속사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매니저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이게 왜요? 왜냐하면 현장 안에 엄마가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촬영장 어딘가에 엄마가 존재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이게 어린이 배우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슬픈 장면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방금 막 재밌게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을 못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엄마. 예, 엄마가 그런 어떤 정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항상 따라다니고 그다음에 이 장서희 씨 엄마처럼 매니저 역할을 거의 하다시피 하는 경우들도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장서희 씨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물심양면으로 연기도 잘 지원해주고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는 것도 많이 지원해주신 듯합니다. 그러면서 장서희 씨가 이제 아역으로는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다음에 성인 연기자로는 어땠을까요? 장서희의 파란만장 아역 스타 성공기, 성인이 된 후 시작된 무명의 서름. 아역 스타였는데 네. 성인이 된 후에는 어떻게 찾는 곳이 없어진 건가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니까요. 그래요? 그 아역 스타급들이 다시 성인 연기자로 변신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나 홀로 집에 그 소년 있죠? 맥컬리 컬kin. 걔 거의 노숙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인간이 망가졌어요. 왜냐하면
균형 성장을 못한 거예요. 어렸을 때 남들이 다 전 세계가 알아보는 소년이 된 바람에 인생 망가졌어. 그런 케이스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잘 자랐어도 그 소위 이미지 소비라는 것 때문에 아이의 이미지를 영원히 못 벗어나. 그래갖고 막 수염 기르고 막 터프하게 하고 별거 다 해보거든요. 근데도 안 받아들여주는 수가 많은데, 장선 씨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정도 인지도 있는 사람이면 탤런트가 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공채 탤런트에 응해서 합격을 해서 새 출발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 합니다 하는데, 그게 참 불운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기생들로 뭐 오연수 씨나 음정희 씨 같은 사람 한창 날릴 때인데, 소위 트렌디 드라마라는 거 기억나시죠? 막 인기 있을 때 그러면 정말 그때는 유명 대부 배우가 아니라 새로운 얼굴이 나와야만 그 트렌디 드라마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선 씨가 연기력이 얼마나 있건 간에 오래된 배우인 거라. 그러니까 배역에서도 밀리고 사람들한테 일 시작하기도 전에 식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정말 안타깝죠. 그래 뭐 아마 이럴 때 당사자는 속이 다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세월이 매우 길게 전개됩니다. 장서희는 그때 맡았던 게 뭐냐면 뽀뽀뽀의 뽀미 언니. 물론 진행을 했어요. 그럼요. 그 역할도 하고 싶어하는 선망의 역할인데 네. 이제 그 친구한테는 그게 성이 안 찬 게 뭐냐면 결국 아역의 이미지로 계속 연장선에 있잖아요. 지금 뽀미 언니라는 게. 그래서 뭔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본인이. 선배님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하는데 아까 여기 다 장서희 씨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정말 착하거든요, 성품이. 그런데 배역에 대한 거, 연기에 대한 욕심은 정말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예요. 아마 그때가 좀 절치부심하는 그런 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 야, 장소희 씨는 그 무명이 아닌데도 무명 같은 서러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이때 좀 힘든 일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롤을 맡기기 전날까지 연락이 없대. 급히 오라는가. 그러면 되게 땜방이라는 얘기예요. 되게 그거 아니겠어요? 대본을 왜 틈도 없이 주고 다 됐다고 그랬다가 며칠 만에 자리 바뀌고 배역 바뀌는 건 수도 없고 네. 아무 전화도 없는 세월도 있었고, 그게 10여 년 세월이면요 되게 아마 떠났을 거야. 다른 내가 차라리 치킨집을 하고 말지 아마 이랬을 텐데 버티고 견딘 거죠. 서러워서 그거 하고 싶겠어요. 너무 서러웠을 것 같아요. 네. 10살에 데뷔해서 11살부터 연기를 시작했는데 10년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로 다니면서 그렇게 지냈대요. 긍정 마인드가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언젠가 연기력만 갖추고 있으면 기회가 온다. 그리고 작은 역이라도 맡겨지면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으로 견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걔가 주인공 맡았을 때 걔 엄마 역할 같은 걸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장소희는 어떤 애냐면 우리 분장실 가면 선배 순서대로 이렇게 앉거든요. 자리를 알다시피 이렇게. 그러면 더군다나 아역했다가 이제 주인공을 아무리 해도 저쪽 끄트머리 가서 앉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배가 오늘 커피 좀 마시자 그러면 네 그러고 일어나는 애가 장소희였어. 제가 타올게요. 제가 갖고 올게요. 항상 네 하고 먼저 일어나는 애가 서희였거든. 그래서 그 기억이 쟤 너무 착한 애구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장소희가 착한 게 아니라 어른들이 못됐다. 아니 자기가 와서 뽑아먹지. 아니. 그랬다니까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의상까지 다 챙겨갖다 그래서 주고. 동동지가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니고 배우들이 연합으로 갑자기. 예전에 저 갑자기 커피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조광조 같이 했거든요. 조광조 드라마를 이제 같이 했는데 선생님이 후공들이 쫙 앉아있으면 누가 커피 좀 사올래? 나 커피 좀 제가 갔다 올게 했더니 얘 짬밥으로 보면 얘가 너보다 훨씬 있는데 너 앉아있어. 내가 너한테 시켰지 얘한테 시켰어. 빨리 가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군대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그랬어. 어머나. 그렇게 심부름 잘해주는 애들을 굉장히 귀여워하고 이뻐하니까 심부름들은 너무 서로 하려고 그랬댔어요. 근데 서희 같은 경우는 심부름도 잘했지만은 이렇게 앉아갖고 선생님 어떡해. 나 지금 여기서 끝나갖고 1시만 끝나면 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한대요. 그러면 그 시간을 기다리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저 가고 싶은데 그럼 알았어 기다려. 내가 얘기해줄게. 그러면 조연철 불러고 일로 와봐.
요 씬까지 끝나고 밥을 먹자고. 요 씬만 끝내지 얘 내일 또 있잖아. 대사가 많은데 빨리 보내야 되지 않겠어? 그런 걸 내가 그냥 욕을 먹어도 그런 걸 내가 많이 해줬거든. 노조위원장이 노조위원장. 아니 근데 장선 씨가 뭐 워낙 착하고 이렇게 사회생활도 잘하시고 이랬지만 사실 아역으로 본인이 좀 힘든 시간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아역 하겠다는 친구들 보면은 좀 아니에요. 말리고 싶어요. 네. 찾아오죠. 그거는 엄마가 찾아오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거는 저는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뭐라고 하세요? 엄마가 와서 우리 애가 너무 잘생겼어. 애가 하고 싶어 하나요? 그걸 물어보세요, 먼저 오히려?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끼가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쟤는 진짜 무섭다 이럴 정도로 진짜 섬찟섬찟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끼가 너무 막 보이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약간 좀 어머니의 욕심으로 만약에 다닌다면 정말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는 얼마든지 더 어릴수록 많은 건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다 차단을 시키고 이 한 길만 계속 하기에는 너무 힘든 길이어서 제가 한번 기억이 나는 아역이 저하고 드라마를 같이 찍었는데 이 친구가 9살짜리 아이가 늦게 홍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열이 막 41도까지 올라가지고 10곳이 다 피는데 이 아이가 집에 누워있다가 야 촬영 가자 했더니 벌떡 일어나더래. 근데 이런 애 같은 경우는 시켜야 된다. 그러나 정말 그 엄마가 손에 끌고 와서 야 해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것을 어머니나 부모님들이 좀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밀어서 하는 것은 조금 아니다. 근데 아이가 정말 해야 될 아이들 이건 못 말려요. 맞아. 그거는 시켜야 되거든요. 부모가 극성 부려서 뭐 되는 법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말려야 돼요. 왜냐? 될 놈들은 말거나 무슨 짓을 해도 지가 뚫고 나와. 네, 혼자 집 나와서라도 하거든. 근데 주위에 뭐 성원을 받으면서 해보려고 하는 다 안 됩니다. 다 안 돼. 이게 무슨 복권보다도 어려운 게임을 어떻게 하냐고. 그냥 복권을 사는 게 낫죠. 그게 낫지. 아예 길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이 장서희 씨도 정말 긴 무명 생활을 정말 버티고 버텨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길게 버텨온 장서희 씨에게 이제는 빛이 찾아왔을까요?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장서희의 파란만장 아역 스타 성공기, 뛰어난 연기력으로 복수의 여신이 되다. 네, 참 그 인어 아가씨. 네. 그날이요. 아리영이었죠. 한국 복수 드라마사의 큰 획을 그은 작품이지 않습니까? 인어 아가씨는 8%로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스타트가 나쁘진 않은 거죠. 그리고 쭉 올라가서 40%대에서 연장 방송도 했고 그랬으니까 장서희 씨도 연기자로서는 아마 최고의 경험을 한 거죠. 뭐그 이상이 없을 정도의 경험을 한 거예요. 인어 아가씨 때문에 그 해에 MBC 연기대상 포함해서 5개 부문상을 다 거머쥐었거든요. 그게 첫 주연이었다면서요? 네, 첫 주연이고 10살 때 데뷔했던 거 생각하면 31살의 첫 주연이었으니까 21년 만이었죠. 와, 근데 긴 세월이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완전 조연 아니야? 어디 여주인공 맨날 친구 역할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시청률이 오를 수 있었던 게 장서희 씨가 정말 연기 잘했고 무섭게 이제 복수를 하고 막 이랬는데 최근에 한 10년간의 무명이 차곡차곡 이 서름이 쌓였다가 뭔가 팍 에너지로 뿜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홀린 듯이 그 드라마 할 시간만 되면 이 텔레비전 앞으로 갔다니까요. 저는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애매했다고 했잖아요. 아역 스타에서 이렇게 성인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무명을 겪었고 이제 신선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주연 맡을 수가 없고 근데 이건 어떻게 얻게 된 건가요, 이 배역은? 바로 임성한 작가. 예. 네, 임성한 작가가 이 인어 아가씨 작가잖아요. 예. 인어 아가씨 찍기 전에 온달 왕자들에서 장서희 씨가 조연으로 출연을 했었대요. 그때 임성한 씨가 눈여겨봤는데 그 눈여겨본 이유가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는 분장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장서희 씨 혼자서 그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는 조금 그 뭐랄까 예쁘지 않은 가발 이런 걸 용기 있게 딱 쓰고 나타났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장서희 씨를 눈여겨봐서 신작 드라마를 주인공을 장서희 원탑으로 가겠다 하고 MBC 딱 선언을 했대요. MBC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그 주인공 자리에 오고 싶어하는 톱스타들이 줄을 서 있다. 근데 왜 장서희냐? 그러니까 임성한 작가가 저는 장서희 안 하면은 이 드라마 제가 안 쓸래요. 그래서 그냥 장서희를 딱 찍었는데 네. 이제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장서희가 주인공이 됐을 때 네. 사실 뒤에서 얘기들은 조금 있었죠. 같은 엄청 동료 많았겠죠. 배우들도. 너무 축하한다. 잘 됐다. 야 너무 착한 애가 잘 됐어. 그런데
그런데 주인공은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초반부에 제가 출연을 했었거든요. 인어가 씨요? 네, 아. 제가 4회까지 출연. 원래도 쭉 나오는 배역이었어요. 무슨 역이었죠? 근데 왜 잘렸어? 아니, 잘린 게 아니고요. 원래 둘이 결혼하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어요. PD 역할이. 예. 근데 제가 그때 M본부의 주말 연속곡 죽도록 사랑해라는 작품에 동시 같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이 꼬인 거예요. 제작부에서 저를 불렀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저는 아유. 주말 연속곡을 하겠습니다. 이랬죠. 예, 그랬는데 이 드라마가 이렇게 떴고 아니 그러면 주말 연속곡은 정말 안 됐고 그럼 인어 아가씨가 그 정선일 씨가 빠지면서 시청률이 올라간 거예요? 맞습니다. 1회가 8%였거든요. 제가 빠지니까 잘 되더라고요. 또 장서희 씨 하면 인어 아가씨도 인어 아가씨지만 전 또 이 노래 왜 나는 너를 만나서 너는 나를 만나서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 이거 정말 무서웠지 않습니까? 점 하나 딱 찍고. 점 하나 찍고 다시 하나 얹고 드라마 보면은 받아 그래 뭘 받아 그래 눈이 튀어나오니까 받아 이러고 그런 등이야. 저희 그 비난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점 하나 찍었다고 못 알아보냐 뭐 등등등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나나는 막장의 대표 선수죠. 그러면서 그게 논란이 많다가 막장도 한국형 드라마 한 유형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처음엔 그렇게 우호적이지만 않았어요. 엄청 비난들 많이 했죠. 그 인어 아가씨 때 복수 이미지가 굳어질까 봐 배우는 걱정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어떤 게 너무 성공하고 나면 그 그늘이 길잖아요. 그래서 장서희 씨가 뭐 영화 귀신이 산다도 하고 드라마도 많이 하는데 다르게 흥행이 별로 이제 신통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금세 또 이 출연 요청 끊깁니다. 그러면서 또 한 1년의 시간이 갔대요. 이 저를 또 찾아다니며 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아이고. 그때 아내의 유혹에서 캐스팅 제의가 왔대요. 사실 배우로서 똑같이 복수의 화신 조금 주저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생각한 거죠. 그래 잘하는 거 하자. 나랑 강렬한 코드랑 맞는 것 같다. 내가 잘하면 아유 또야 이게 아니라 찬사를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캐스팅을 수락하고 임했다고 하네요. 인어 아가씨하고 한참 있다가 아내 유혹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어 아가씨 하나만 했으면 그 별명이 안 붙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아내 유혹까지 하면서 막장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이 별명 사실 어떻게 보면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시청자들이 그만큼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다 하고 이제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막장 드라마라는 게 배우들한테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막장 드라마는 비현실적인 내용이잖아요, 대부분. 연기자들은 그 말이 안 되는 세계관 안에서 시청자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 안으로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욕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연기를 잘 못하면 어떤 상황만 생기냐면 아이고 드라마만 막장인 줄 알았더니 연기도 막장이네 이런 소리만 듣게 되거든요. 설정이 말도 안 돼 뭐 이런 거 말죠. 그냥. 아내 유혹에 김서영 씨 나오잖아요. 네네. 김서영 씨가 제 영화에 출연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내 소리 유혹 지르는. 바로 다음 작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서영 씨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악녀로 나왔으니까 길거리 가면 사람들이 욕하고 막 그러죠. 말도 마세요. 집에 가고 있는데 등짝을 맞는데 아줌마들이 뛰어갖고 자기 등짝을 때린대. 아우 그건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자긴 등짝 맞을 때 기분이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악녀 연기를 잘했구나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TV 드라마가 알고 보니까 서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평일날 하는 미니 시리즈가 서열 1위. 네. 그다음에 주말 드라마가 주말 서열 2위. 그다음에 3위가 일일 드라마고 4위가 아침 드라마. 이런 식으로 맞아. 보이지 않는 서열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서열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막장도는 높아지고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일 드라마로 연기 대상 같은 데서 대상 받는 배우들이 없어요. 극히 드물잖아요. 근데 2009년도에 아내 유혹으로 장서희 씨가 대상을 받았어. 일일 드라마 주인공으로는 대상 처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드라마 이후로 이제 한류 스타 대열에 끼어들게 되죠. 그 이후에 아마 수당 영웅이라고 하는 중국의 드라마가 여주인공을 꽤 찾는데요. 아마 출연료가 회당 3천만 원. 당시 중국의 최고의 개런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전이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지만 지금 추자연 우리 양이 뭐 회당 1억 받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그러니까 드라마 한 편 가지고 완벽한 인생 역전 이렇게 된 거죠. 네. 장소희 씨 앞으로의 활동 응원합니다. 자, 요즘